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6시 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천만 라디오 1교시 방송 한번 떠들어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에 전념해야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각자의 그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업에 충실 안 하고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엉뚱한 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여러분이 각자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일에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거기서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 또라이가 있어, 또라이. 또라이는 반드시 존재하더라. 왜 아침부터 또라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튼 어느 모임이나 조직에서든 얌체, 진상, 무능력자, 아청꾼 등 일명 또라이들이 존재하더라.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또라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나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그런 또라이가 싫어서 그 다른 모임이나 이 조직으로 옮기니까 또 그곳에 또 다시 새로운 또라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또라이 있고 저기도 또라이 있고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재밌지 않나요? 표현이. 그럼 또라이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사실이라면은 이 또라이를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또라이를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언제 어디서 또라이를 만난다고 해도 그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갖는 게 좋은 겁니다. 대비책. 이 대비책을 갖는 게 좋다. 대비책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접점을 최소화하자. 이 접점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 또라이와는 가급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접촉을 하지 마세요. 어울리지 마세요. 될 때 있으면은. 그게 상책이다.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해야 한다면 말수는 최대한 줄여야 돼. 말수는 최대한 줄이고 접촉 시간은 최소화해라. 최소화. 그래야지 여러분들 덜 피해와요. 알겠죠? 접촉을 최소화하자. 두 번째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어린애 마음도 바꾸기 힘든데 다 큰 어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또라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라이는 언젠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그 예상치 못한 급습을 한다는 거죠. 만약 건드림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도록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듯이 급습을 해야 돼. 급습을 해라. 또라이들은 대부분 약자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해서 급습을 하면은 도망갑니다. 알겠죠? 네 번째, 해결 불가능일 때는 신속히 도망가자. 신속히 도망간다. 만약 내가 상대해야 할 또라이가 나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사이고 뭔가 또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기질까지 있다면은 당장 도망쳐라. 당장 도망쳐라. 그 사람을 버티는 것은 나만 골병 들게 할 뿐이다. 알겠죠? 여러분만 골병 들게 할 뿐입니다. 전 회장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더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 이제 첫 정기주주총회를 했어요. 15일 날 했고요.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이제 점 찍었어. 로봇을 딱 찍은 거야. 이 반도체 한파 속에서도 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R&D 투자는
R&D 투자는 지속한다. 지속한다는 계획도 재확인을 했고, 한편 주가와 낮은 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쓴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당도 좀 올리고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열받지. 삼성은 15일 경기 수원시의 그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재선임, 이사 보수안도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요건들을 왜 승인했는지 모르겠어. 보수안도를 왜 승인해? 이거 내가 볼 때는 다들 거수기들만 있는 건지, 내가 볼 때는 부적합 때리든지 부조시켜야 하는데, 오전 9시 정각이 시작한 주주총회는 오전 10시 57분께 종료됐고,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안은 97.54%로 97.54%로 통과됐다. 야, 통과됐네요, 결국은. 그 한종희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온 비결은 본질에 집중한다는 진리였다. 그 본질에 집중했다는 게 왜 주가가 이꼬라지냐?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서 고객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이 말은 뭔가 번지름해요. 지금 번지름한데 실속이 없어. 실속이.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디바이스 경영 부문장인 한 부회장하고 이정배 사장의 경영 현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한 부회장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그 캄테크, 그 캄테크 비전 구체화 계획과 함께 향후 로봇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캄테크, 이게 뭐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한 부회장은 올해부터 걷기 운동용 웨어러블 로봇하고 다양한 로봇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그 회복 시점 또한 주주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관심사였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파에도 불구하고요, 이 반도체 시장은 신규 응용처 중심으로 이 중장기 성장을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죠.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 고성능 그 CPU죠. 이 출시랑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하여튼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감산에 대해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그래요. 그 차세대, 이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설비 투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그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속하겠다. 최근에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다각도로 분석 중인데, 최근 화두가 챗 GPT 시대에 대해서 한 부회장은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성을 보이고 삼성전자의 그 제품하고 서비스하고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죠. 대규모 AI 모델은 미래의 반도체 수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국내 진출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이 이어지는데, 한 주주는 올레드 TV는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 10년 만에 국내 시장에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경쟁사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물었더니, 이 질문에 대한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한 부회장은 소비자의 선택지 확대를 위해서 8K, 네오 QLED, 올레드, 마이크로 LED 이렇게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졌다고 하죠. 지난해 올레드 TV 글로벌 도입 후에 회사가 설정한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올레드 TV 라인업하고 도입 지역을 확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진한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지적도 이어졌는데, 한 주주는 10만원대 가까이 올라갔을 때 주식을 샀는데 왜 5만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6만원 턱걸이 하냐, 어떻게 이렇게 주식을 관리를 하고 있냐, 주주로 뭐 호구를 하냐, 물로 보냐, 이렇게 성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장내에서는 막 박수 나오죠. 다른 주주도 그래요.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주주 환원에 대한 이사진 의지가 부족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한 부회장은 뻔한 얘기했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말로만 노력하면 뭐해 도대체. 행동을 해야지. 하여튼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너무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 요즘 보니까 정부가 경기 용인이죠.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 710만 제곱미터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산업단지만 해, 산업단지를 만든다. 삼성은 용인 클러스터의 5개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죠. 그래서 총 300조 원을 투자한다. 300조. 300조를 투자를 하는데 산업계에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윤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15일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그런 회의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아까 마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죠. 비상경제민생회의. 국가 첨단 산업 육상 전략과 국가 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그 첨단 산업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6대 핵심 과제랑 전국을 첨단 산업 기지로 조성하는 15개의 국가 산업 던지 조성 전략입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뭐냐? 이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인데, 삼성은 2042년까지죠. 20년간 총 300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용인 클러스터에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면적은 289만 제곱미터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약 2.5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용인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은 경기 남부에 기존의 반도체 생산기지와 용인을 잇는 세계 최대죠.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고, 윤 대통령은 기존에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하고 기업, 판교, 팹립스 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 원 투자액 포함을 해서 미래차 95조, 디스플레이 62조 원, 2차 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 로봇은 1조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6개 첨단 산업에서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거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 투자에는 보니까 삼성, 뭐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이 이제 참여를 해요. 윤 대통령은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그 전쟁터가 배터리, 뭐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하면서 뭐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입지나 뭐 연구개발, 인력 육성, 이 세제 등의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뭐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그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 특국, 통상 역량 강화 등을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포스트 평택이죠. 이 평택의 그 부지로 경기의 용인시에 남사읍을 낙점합니다. 이 남사읍을 낙점을 했는데 이 삼성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도 이제 지도를 보면 나와요. 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경부고속도로하고 고속철도 이 동탄역에서 멀지 않고요. 기존 반도체 생산기지인 화성과 평택이 가운데 있어. 그리고 기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클러스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삼성은 그래서 15일에 용인 남사읍 710만 그 제곱미터 부지에 20년간 300조 원 정도를 이제 드려요. 300조 원 드려가지고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단일 단지 기준 세계 그 최대 규모의 그 첨단 시스템 반도체죠. 그 클러스터라는 게 그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로부터 이제 공장을 지어달라. 이 공장을 지어달라는 이 러브콜하고 압박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동시에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용인을 차세대 평택으로 점찍은 것은 이 반도체 공장이 경제 안보에서 지니는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냈을 때 그 GDP죠. 이 GDP의 5.6%, 전체 설비 투자의 24.2%, 총 수출의 19.4%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삼성의 차세대 공장이 미국이나 EU로 가게 되면은 이 반도체 생산 중심국이라는 한국 위상은 크게 낮아지겠죠. 낮아지죠. 근데 글로벌 소부장, 그 소재 부품 장비 업체, 그 팹립스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그 누릴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글로벌 관점에서 보니까 한국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대형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남는 장사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남는 장사다. 용인 클러스터하고 기존의 그 반도체 생산 기지, 뭐 기흥, 이천, 평택, 화성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거죠. 반도체 연관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도 있어요.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랬습니다. 이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팹립스, 소부장, 하여튼 이렇게 반도체 전 분야의 그 밸류체인이죠. 이 밸류체인하고 이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그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들어설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그 TSMC 추월의 발판으로 삼을 것 같아요. TSMC 발판을 삼는데 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이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인 대만 TSMC의 40%포인트 정도 뒤진 2위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어요. 40% 정도 뒤진 2위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력은 대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현재 5나노죠. 5나노미터 이하의 그 파운드리 공정은 삼성하고 그 TSMC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에도 불구하고요. 생산 시설의 부족과 같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TSMC와의 그 시장 점유율 격차를 쉽게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파운드리 생산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계에서는 용인 클러스터에 삼성이 쏟을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허브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죠.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용인에 300조 원이 투자되면은 700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 이게 있어요. 그리고 160만 명 수준의 고용 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외신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동참했다고 이제 긴급을 보도한 겁니다. 블룸버그도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다. 삼성의 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를 선도하겠다는 한국의 야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야망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여튼 뭐 흥미로운 이야기고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막 요즘 보니까 막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 사신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샀는데 왜 자꾸 좀 주가는 빠져가지고 6만원에서 비실비실대고 뭐 하다 보니 상당히 좀 짜증이 나죠.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게 그래요. 이 살아있는 거의 생물이야, 생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고 싶은 놈들이 많다고 예를 들어 하면 막 올라가는 거고 판을 맞으면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파도 타듯이 갈 수밖에 없어. 내 몸을 맡기는 거야. 떠나가는 흘러가는 파도에 몸을 실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겠지 뭐. 섬에 가든지 어딜가 갈 겁니다. 너무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알겠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